그 다음에 러시모어 연설. 이건 7월 3일입니다. 일단 러시모어를 선택한 이유가 뭐냐. 이 연설 내용들 보면 백악관 연설, 그 다음 날에 있었던 백악관 연설, 또 7월 3일에 있었던 러시모어 연설을 보면 트럼프 진영은 지금 상황을 역사전쟁, 문화전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서 박 대통령의 그 역사교육 정상화 캠페인에 대해서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 박 대통령은 그 전쟁이 뭔지도 모르고 벌렸어요. 그냥 고지식하게. 애들한테 이런 교과서 가르치면 되겠냐? 그런 관점에서 쉽게 생각한 거예요. 아닙니다. 저희들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장악력이라는 건 그걸 장악하고자 하는 의지, 이거는 무시무시합니다. 미국 정확하게 트럼프는 보고 있어요. 이거 역사와 문화에 관한 전쟁이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 연설의 실제 안고 부분은 백악관 연설이든 러시모어 연설이든 전부 이 역사전쟁, 문화전쟁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미국 미디어들이 펄쩍 뛰면서 트럼프의 연설이 매우 분열주의적이다. deeply divisive하다라 그럽니다. 이거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문재인 586 정부요. 북한은 해방되고 나면 저거 100일 못 갑니다. 지발로 내려오든지 끌려 내려오든지 내려올 수밖에 없어요. 누가 저한테 며칠 전에 전화했어요. 아, 빨리 저거 끌어내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우리 끌어내릴 힘 없습니다. 저거요. 북한 급변사태 벌어지고 나서 끌려 내려오거나 지발로 내려오게 됩니다. 즉 우리의 결전, 우리의 힘이 퍽 치고 올라가는 순간은 북한 급변사태 이후입니다. 지금은 그 순간을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될지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냉정한 얘기예요. 그게 냉정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를 돌아가면 이 우리가 그 싸움을 해나갈 때 앞으로 그 북한 급변사태 이후 거의 10년에 걸쳐서 우리가 역사전쟁, 문화전쟁을 계속 진행을 해서 다시는 이 땅에서 저 개소리 뭐 친일파 운운하고 닭깎기 마사오 운운하고 이승만이 런슨만이라고 조롱하고 대한민국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나라라고 비하하고 이러한 개소리가 다시는 사회에서 퍼지지 못하도록 자기들끼리 모여서 쑥덕거리는 건 오케이. 조중동 같은데 한옥영 같은데 정치인의 입 이런 데서 못 나오도록 만드는 그런 지능적이고 중장기적인 투쟁을 우리가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는 상대를 뭐라고 규정하냐. 다시 한번 나오겠지만 전체주의 문화혁명 홍위병으로 규정을 합니다. 상대를. 이거 전체주의 수법이다라고 말해요. 전체주의란 용어를 써요. 너희들 그리고 상대를 뭐라고 하냐. 얘들은 문화 말살. 캔슬 칼처라고 말해요. 얘들은 문화를 말살시키고자 한다. 그리고 얘들은 겉으로는 사회정의, 소셜 저스티스를 얘기하는데 정의와 사회를 파괴하고 있다 그래요. 러시모 연설에 보면요. 문명이란 단어가 2번 나오고요. 전체주의란 단어 1번 나오고요. 가치가 미국이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 미국 사회의 가치. 이 가치가 5번 나오고요. 문화가 무려 9번 나오고요. 역사라는 단어가 무려 13번 나옵니다. 러시모 연설에서. 그래서 러시모에서 연설을 한 겁니다. 그래, 너희 미디어, 너희 민주당은 저 극좌 좀비 폭도를 불지르고 뒤에서 부추기지. 그래서 저 극좌 좀비 폭도는 미국이 태어나지 말아야 될 나라라 그러고 미국 역사가 불의와 학살과 침략에 의해 점철된 나쁜 나라라고 얘기하고 있지. 사실은 그렇지 않아. 이게 우리들의 나라를 이끌어온 지도자들이야. 그래서 딱 거기를 뭘로 찍은 거냐. 저기로 찍은 겁니다. 러시모어로. 그러니까 박 대통령도 만약에 역사전쟁을 펴고 싶었다. 그러면 그걸 어디서 했었어야 되냐. 제가 보기에는 우남 이승만과 연결된 유적에서 했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부산 동아대학교 박물관 자리 거기 아마 그 전에 그 사택입니다. 그 피난 시에 그런 자리라든지 혹은 아우네 장터 천안에 혹은 역사박물관
이런 데서 이 캠페인이 시작됐었어야 돼요. 그게 상징 연출이 됐었어야 돼요. 그게 참 아쉽습니다. 이 러시모어를 결전의 상징 연출을 한 거예요. 내가 이제부터 내 대반격한다. 이건 역사 해석에 관한 문제, 세계를 보는 관점에 관한 문제, 미국 문화와 미국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냐, 경멸할 거냐, 증오할 거냐, 이런 데 대한 기본적인 관점에 관한 문제다. 그래서 러시모어를 선택한 거예요. 다행히 사우스다코타는 공화당 주지사였고 워낙 처음부터 잘해서 저기가 저거 굉장히 낮습니다. 그 미국에서 가장 낮은 주 중에 하나입니다. 그 뭐죠? 그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 수준이. 그래서 굉장히 훌륭한 그런 이벤트를 연출했어요. 트럼프 반격을 한번 보죠. 러시모 연설에서 뭐라 그랬냐. 소중한 우리의 유산을 해체하려는 운동에는 결코 미국에 대한 사랑에 깃들어 있을 리 없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또한 이 위대한 유산을 파괴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침묵을 지키는 사람들, 다시 말해 바이든, 민주당, 이런 사람들은 우리를 이끌 자격이 없습니다. 급진 이데올로기는 소위 사회 정의라는 깃발을 들고 우리나라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은 사회도 정의도 모두 파괴할 뿐입니다. 저들의 운동은 정의를 분열과 복수를 위한 도구로 변질시킵니다. 문팔력이 말하는 정의, 친일파 타도하자는 정의, 결국 보면은 뭐냐면은 온 사회를 분열과 복수의 그 마당으로 만드는 거 아니에요. 또한 저들의 사회는 우리의 자유롭고 포용적인 사회를 억압과 지배와 배척에 횡행하는 지옥으로 만들 뿐입니다. 이거 보면요. 여기서 미국을 한국으로 바꾸고 이 연설자를 트럼프를 박근혜로 바꿨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이런 급의 연설을 그때 하면서 그게 1, 2년 축적이 돼서 그 다음에 역사교육 정상화로 빵 치고 들어갔어야 된다. 그런 아쉬움이 정말 느껴지고요. 이건 또 무슨 얘기냐. 앞으로 북한 급변 사태 후에 우리가 부닥치게 될 혼란상을 미리 얘기해 주는 거예요. 북한 급변 사태 후에도요. 조중동 저 썩어 빠진 것들, 저 분단 수구 기득권 세력, 그것과 결합되어 있는 김무성, 유승민, 박형준, 황교안, 김종인 이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 우리 사회를 다시 말아먹으려고 덤벼들 거냐. 그걸 생생하게 보고 있습니다. 저들 분명히 극좌 좀비 뒤에서 불질릅니다. 지금 이수법 쓸 겁니다. 지금 극좌 좀비와 수구 기득권이 결합해 있는 모델이거든요. 미국이. 저들 분명히 그 수법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럼 우리 싸움이 이길 수 있을까? 충분히 이깁니다. 왜냐? 75년 된 분단이 붕괴하면서 나오는 그 에너지를 우리가 뒤에서 딱 짊어지고 있고 우리를 밀어주고 있고 그 에너지가. 이게 문명 전쟁의 에너지거든요. 또한 이 문명의 힘을 우리가 뒤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비관할 일 아닙니다. 기본적인 관점만 똑바로 서 있고 각성해가는 자유시민이 하나 둘 이렇게 늘어가면 충분히 이겨낼 싸움입니다. 자, 이 대목 한번 러시모 연설 대목 동영상 이거 불과 한 40초짜리 30초짜리니까 한번 보시죠. No movement that seeks to dismantle these treasured American legacies can possibly have a love of America at its heart. Can't happen. No person who remains quiet at the destruction of this resplendent heritage can possibly lead us to a better future. The radical ideology attacking our country advances under the banner of social justice. But in truth, it would demolish both justice and society. It would transform justice into an instrument of division and vengeance, and it would turn our free and inclusive society into a place of repression, domination, and exclusion. 네, 문화전쟁, 역사전쟁은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배워둬야 돼요. 이게 바로 박 대통령이 제대로 못했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냥 그 양반은 워낙 고지식해서 그냥 이거 나쁜 거 아니야. 정부가 어떻게 저런 교과서를 검인정을 해.
그냥 국정교과서 제대로 한 거에서 우선 좀 가르쳐 보자고 이렇게 쉽게 생각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그 교육부 장관을 황우려 이 앞뒤 없는 인간, 그 다음에 저기 그 국사편찬위원장을 김정배 정말 저쪽이랑 가까운 인간, 그 다음에 저기 그 김상률이 그 저기 교문 수석을 이거 완전히 저기 식민지 그 저기 세계 제2차 대전 후는 미국이 지배하는 식민지다. 이 세계관 이걸 후기 식민지론이라 그러거든요. 포스트 컬로니얼리즘. 그거 가지고 떠들던 자를 교문수석 앉혀서 미국이 지배하는 식민지라는 자예요, 이 자가. 그래가지고 그래놓고서 그 진영 가지고 어떻게 역사 교육 정상화 전쟁을 벌이냐고요. 우리 이번에는 제대로 이해하고 가야 돼요, 이거. 이 판이 무슨 판인지 또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 자, 트럼프가 이런 대대적인 대반격에 나설 수 있는 거는 뭐냐면 그 뿌리는 저는 백신과 치료제가 가시권 안에 들어왔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글로벌리스트들은 백신 치료제에 대해 계속 개찌붙고 별거 아닌 것 같이 말하고 그리고 계속 비관적인 얘기를 쏟아냅니다. 오늘도 신문에 보면 백신 작동하지 못할지 모른다. 변종 생겨서 뭐 이런 소리 나옵니다. 천만에요. 작동합니다. 왜냐? 백신이 노려다보는 건 바이러스 전체가 아니에요. 그 바이러스가 폐에 달라붙을 때 사용하는 S 프로틴을 노려다봐요. 백신은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력, 바이러스 자체에 대한 면역력을 기르는 게 아니라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백신들, 미국에서 모데나, 그다음 영국의 차독수환, 둘 다 방식은 그러니까 작동하는 그 우리 몸에 파고 들어가는 방식은 다르지만 뭘 겨냥하고 있냐?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력을 길러주는 게 아니라 그 바이러스가 만들어내는 그 빨판 단백질, S 단백질, S 프로틴에 대한 싸움의 힘을 길러주는 거예요. 따라서 바이러스가 아무리 변종을 일으키더라도 그 S 단백질 방식으로 우리 몸에 달라붙는다면 그리고 그렇게 될 텐데 아무리 변종 일으켜도 우리 몸에 제가 왜 그렇게 파괴력을 갖냐면 그 S 단백질이 기묘하게 그 빨판 작용을 해서 딱 그 세포에 달라붙거든요. 바로 그거를 타겟으로 하면 바이러스가 아무리 변종을 일으켜도 우리는 여전히 면역력을 갖습니다. 참고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미국의 모데나는 무슨 짓을 하냐. 얘가 딱 들어오면 얘는 화학물질이에요. 딱 들어오면 우리 몸으로 하여금 스스로 S단백질을 만들어내게 해요. 그럼 내가 내 몸이 S단백질을 만들어내면 내 몸의 면역체계가 희한한 단백질 등장했으니까 그거랑 싸운다고요. 그 싸우는 법을 익히게 돼요. 면역력을 가리키는 거예요. 가지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얘는 우리 몸을 백신 생산 공장으로 만들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이 모데나는. 거기에 비해서 그거보다 먼저 나올 텐데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기술을 사용하는 차독수환은 뭐냐. 침팬지 독감 바이러스를 이용하는데 침팬지 독감 바이러스 중에 그걸 복제를 못하게 유전자 조작을 해서 복제 못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얘를 그 유전자 조작을 통해서 얘로 하여금 S단백질을 만들게 해요. 그럼 얘를 몸에 딱 놓으면 복제는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생명 주기 동안만 활동하다가 깨꾸닥 하는 거예요. 복제가 안 되니까. 그래서 얘는 그 생명 주기 동안 활동하는 동안 얘는 S단백질을 막 만들어내요. 즉 다시 말해서 지금 가장 좋은 가장 강력한 백신 후보 둘 다 바이러스 전체에 대한 면역력이 아니라 바이러스가 만들어내는 S단백질에 대한 면역력을 겨냥하고 있다고요. 따라서 이건 바이러스가 변종을 일으켜도 그 변종이 S단백질, 그 빨판 단백질을 사용하는 한 여전히 유효한 백신이 됩니다. 이런 얘기 안 하고서 변종이 많아져서 바이러스 백신이 나와도 안 된다. 이게 글로벌리스트 신문들이 미국서도 그렇게 써요. 우리 신문도 그렇게 쓰잖아요. 이거 하이드로스클로로킨 그 비웃는 글 계속 나왔었잖아요. 하이드로스클로로킨이 뭐 만병통치약도 아니고 한계도 명확하지만 최소한 그러니까 항바이러스 기능을 강화시키고 사이토카인 태풍을 막는다는 점에서 굉장히 좋은 치료 효과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중국서도 많이 썼고 우리도 많이 썼고 그래서 치사율 떨어뜨렸단 말이에요. 사망률을. 그거 계속 지금도 비판해요. 미국 그 글로벌 미디어들. 참고로 이제 백신은 조금 더 후에 나옵니다. 지금 눈앞에 닥쳐 있는 초강력 치료제가 있습니다. EIDD 2801. 이거 미국 언론들이요 뭐라고 씹는 줄 아세요?
저 EIDD 2801이 원래 어떤 거냐면 작년인가에 에머리 대학 연구실에서 만들어졌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약품이 처음에 연구실 단계에서 상용화 단계까지는 돈이 어마무시하게 들잖아요. 그래서 에머리가 이거를 가지고 꼼짝도 못하고 있던 때예요. 그런데 이 홀만 부부가 있어요. 홀만 부부가 이게 남편은 이 약품 생화학 이런 쪽에 있는 분이고요. 부인은 이 투자 자문이에요. 그래서 둘이서 부부가 야, 그 새로운 약 같은 거, 새로운 의학 이런 것 쪽에 투자 전문회사 하나 개발해서 상품화시키는 초기 단계 때 그 징검다리 해줄 수 있는 회사 하나 만들자. 그래서 둘이 부부가 리치백이라는 회사를 만들었어요. 이게 근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퍽 터지니까 이 남편이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니까 남편이 딱 보고 저거 에머리 대학에 지금 실험실 단계에서 막 완성된 EIDD 2801이라는 애 있어. 그거 쓰면 될 거야. 이게 어느 정도 신품이었냐면요. 원래 EIDD 2801이 아니라 EIDD 19 얼마예요, 이게. 그런데 EIDD 19 얼마는 인간이 먹었을 때 잘 섭취를 못 해요. 그런데 에머리가 이게 보통 약이 섭취가 안 되면 어떤 그 기법을 쓰냐면 프로드락이라는 기법을 써요. 그래서 지금 요 약이 섭취가 안 되는 거에다가 섭취를 쉽게 해주는 꼬다리를 하나 붙여요. 그럼 섭취가 되고 나서 사람의 효소에 의해서 꼬다리가 떨어져. 그러면 이제 꼬다리가 떨어지면 약이 되는 거죠. 이미 인간 피 속에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그 약으로 작동을 해요. 그러니까 섭취 단계의 그 화학 물질하고 섭취 후에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완성되는 약하고가 다른 거예요. 약간 섭취 단계에서는 꼬다리가 붙은 상태에서 섭취가 되는 거예요. 그걸 프로드락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2801은 EIDD 19 얼마를 프로드락 방식으로 바꾼 거예요. 막 그거 끝난 상태예요. 그러니까 정말 상용화까지는 한참 남아있는 데인데 이 홀만이 뉴스가 빠르고 물건 보는 눈이 있으니까 1월 달에 제가 백모가 그거 있으면 저 지금 돈방석에 앉아 있어. 1월 달에 에머리를 접촉한 거예요. 에머리를 접촉해서 야 그거 우리 독점 계약하자. 그래서 리치백이 독점 계약을 하고 정부 돈 한 푼도 안 받고 급하니까 언제 정부에 계획서 내가지고 언제 정부 지원 받아요. 자기 돈으로 1차 임상실험을 전개를 해서 그걸 성공적으로 끝냈다고요. 그러고 나서 징검다리를 해야 되니까 세계적 글로벌 제약회사인 머크랑 계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2차 임상실험부터는 머크랑 2차까지가 리치백이 하고 3차부터 머크가 할 거예요. 지금 이게 2차 임상실험인가 하고 있거든요. 500명인가 그래요. 얘는 먹는 알약이어서 진단받으면 그냥 집에서 쉬시면서 나오지 말고 이 약 닷새분 먹으세요. 닷새만 먹으면 됩니다. 그런 알약이에요, 이게. 입원한 사람도 잘 먹을 수 있고. 그리고 심지어는 증상이 없는 사람도 예방 차원에서 먹을 수 있고. 굉장히 강력한 알약입니다, 이게. 굉장히 강력한 치료제입니다. 그게 지금 눈앞에 다가와 있어요. 지금 2차 임상실험을 발표를 6월 20일쯤 들어가겠다고 발표했었기 때문에 지금 진행되고 있을 거고요. 닷새 5일 동안 먹기 때문에 2차 임상실험의 투약은 끝났을 거고요. 지금 데이터 분석 중일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 발표가 7월 말쯤 나올 거고요. 7월 하순에. 그다음에 7월 하순에 바로 3차 들어가면 8월 하순 9월 초면은 최종 3차 임상실험이 나옵니다. 그러면 9월 초쯤에 이게 상용화가 오케이 날 수 있어요. 이거는 화학물질이기 때문에 대량으로 합성이 가능해요. 당연히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런 것을 깔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가 이제 대대적인 반격에 나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가 뭐라고 말했냐.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우한 바이러스에 대한 치료제와 백신을 개발하는 최전선에서 고생하고 있는 미국 과학자들 또한 전 세계 과학자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첨단 과학기술 역량 모두를 쏟아붓고 있습니다. 우리는 연말 훨씬 이전에 강력한 치료제와 또한 아마도 백신을 손에 넣게 될 것 같습니다. 한번 보시죠. I want to send our thanks to the scientists and researchers around the country and even around the world who are at the forefront of our historic effort to rapidly develop and deliver life-saving treatments and ultimately a vaccine
we are unleashing our nation's scientific brilliance and will likely have a therapeutic and/or vaccine solution long before the end of the year. 원래 이게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아까 보셨잖아요. 6개월 전에 우한 코로나 없었을 때 트럼프한테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이번 재선 이 대통령 선거에서. 그런데 우한 코로나 가지고 이 민주당과 그 미디어가 무능한 트럼프라는 가짜 프레임 만들어서 씌웠고 거기다 플로이드 터지니까 극좌 좀비는 민주당과 미디어의 보호를 받은 상태에서 극좌 좀비는 저걸 한 거예요. 불의한 미국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나라 미국 이 프레임으로 해서 양쪽으로 지금 트럼프를 밀어붙여 왔는데 이제 이 게임 끝나가는 겁니다. 트럼프의 대반격이 시작됐습니다. 트럼프의 대반격이 시작된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얘들 수법을 잘 보고 있어야 돼요. 얘들 수법 잘 보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이게 계속 반복되는 일이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이 수법이 우리가 겪어왔던 지난 3, 4년 동안 겪어왔던 거랑 똑같잖아요. 수구 기득권 세력, 그다음에 극좌 좀비 혹은 주사파 혹은 친중파 세력 이게 기묘하게 서로 역할 분담해 가면서 국민을 착취하고 개돼지를 만들어 왔잖아요. 이런 상황이 다르게 또 변형돼 가지고 북한 해방 이후에도 북한 급변 사태 이후에도 이 땅에서 다시 반복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벌이고 있는 이 대반격 전쟁 이것이 의미하는 것. 첫째, 정말 힘든 싸움은 수구 기득권 미디어 지식인 정당과의 싸움이에요. 이들은 매우 세련된 해체주의로 중무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우에는 무능한 트럼프, 그다음에 불의한 미국 이 두 개로 정리되는 이 결합 프레이밍을 써서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저들이. 우리로 따지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북한 급변 사태 이후 문팔력 행정부는 오래 버티기 힘듭니다. 지발로 기어 내려오든지 끌려 내려오든지 그렇게 됩니다, 이건. 그러나 국회는 조중동은 김무성, 유승민, 김종인, 박형준, 황교안은 또 난잡하게 판 비틀어서 자기들 방식으로 끌어가려고 그러고 필요하면 이지도 않은 프레임 씌워갖고 공격할 거고 우리 같은 사람들이 지지하는 세력을 이들이 무슨 수법 쓸 건지 최근 조선일보가 진중권 띄우는 것 보면 알잖아요. 진중권이 제가 보기엔 조선일보 지금 주필이야. 매일 띄워요. 이들 지금 조선일보 진중권 띄울 때가 아니거든요. 이들 수법 능히 우리가 짐작해 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 개의 전선, 문팔육에 대한 전선, 그리고 분단 수구 기득권에 대한 전선, 이 두 개의 전선을 우리는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왜냐? 우리 뒤에는 문명의 힘이 받치고 있고 우리 뒤에는 북한 급변 사태에 의한 그러한 그 위대한 해방의 기운이 받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뚫고 나갈 수 있습니다. 그 첫걸음은 뭐냐? 오늘의 투쟁이 내일의 조직입니다. 오늘의 조직이 내일의 투쟁입니다. 조직과 투쟁의 연결입니다. 그래서 국민주권 자유시민연대에 많이 가입해 주십시오. freecitizen.kr 그리고 지역활동가 신청 많이 해주시고요. 010-6368-9901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 목요일에도 오후 6시부터죠. 이번 주부터는 대검찰청 앞 2호선 서초역 6번 출구 앞 4.15 부정선거 수사 촉구 집회가 민경욱 전 의원 또 한변을 비롯한 우리 변호사들 모시고 주관은 자유대한호국단에서 주관해서 진행됩니다. 이런 그 오늘의 투쟁이 내일의 조직이고요. 오늘의 조직이 내일의 투쟁입니다. 투쟁과 조직을 결합하는 방식. 그렇게 해서 우리를 다져가는 방식. 그렇게 해서 방방곡곡에 씨앗을 뿌려두면 이게 북한이 급변사태를 일으켰을 때 급속하게 성장하면서 이 난잡한 판을 정리해서 이끌어갈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